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결되는 법이고요. 이제 약칭 채용 절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구직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반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다. 채용 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부정한 청탁, 나의 자녀를 취업시켜 달라는 등등 이런 거 당연히 금전, 물품, 향응 제공 안 되죠. 그리고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의 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용모, 외모, 키, 체중,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 다음에 부모님 가족에 대한 사항, 학력, 직업 이런 거 등등등을 1절 이력서에 칸이 없죠. 이력서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공무원이 되실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입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정보 홈페이지를 가셔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알려야 될 사항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투명성 확보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도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는 해야 되지만 단 개인정보에 대한 것, 주민번호 같은 것, 연락처 같은 것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은 이게 서로가 보완관계이면서도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있을 때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도 내용 자체는 뻔해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민원 처리의 원칙. 자,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던가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정보 보호.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수집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바로 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관련된 내용은 아마 공무원이 되시면 1년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자, 성희롱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행동,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서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전부 성희롱입니다. 자,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 성적 언동이란 여성과 남성의 육체적 관계, 그리고 여성과 남성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에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똑같이 그런 행위를 겪었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성적 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진하게 되어 있는 글씨예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이 똑같이 내가 그 상황이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거나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의 얘기고요. 판례와 이제 법령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성희롱이라는 게 내가 지금 나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례마다 굉장히 그 날카롭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뭐 인터넷 그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댓글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여성과 남성의 혐오 문제까지 이게 여기다 덧붙여져 가지고 과연 이게 진실이 뭔가 싶을 정도로 저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성희롱 그리고 성적 언동에 관련된 얘기는 그 스스로 항상 나 자신도 자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2차 피해에 노출되면 안 된다. 2차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재작년부터 이제 우리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조사를 받을 때나 뭐 감사를 받을 때나 수사를 받을 때 2차 피해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전부 지시가 그 전국 관공서에 다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그 다음에 성적 언동, 성희롱 이런 얘기들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러한 문제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스스로 경각심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뭐 훈련을 하고 뭐 이런저런 태도를 고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양성평등이란 자,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다. 자, 성희롱, 자,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뭐 어떤 행위에 이제 그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는 성희롱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란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고용에 관련된 거. 자, 고용에 관련돼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투입지표와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가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투입지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동원한 자원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저를 예로 들게요. 저는 지금 이 과목을 강의하는데 15주 3학점, 매주 3시간 3학점을 15주 동안 자원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은 저 하나입니다. 자, 과정지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여러분 지금 출석 잘하고 계시잖아요. 출석률. 그 다음 진도율. 제가 볼 때 진도율은 90%까지 갔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요. 자, 프로그램 진행 과정과 만족도. 여러분이 아마 중간 강의 평가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내는 것들 있죠. 이게 과정지표의 개념이고요. 자, 산출지표. 자원을 투입해서 나타난 단순한 결과. 자, 이번에 수업은 한 강좌에 50명이 처음에 수강을 해서 끝까지 50명이 다 들었다. 산출지표. 맞는 거죠. 산출지표. 그냥 나타난 결과. 자, 결과지표. 여기서 말하는 결과지표가 성과예요. 성과. 제가 여러분들을 한 학기 동안 50명을 가르쳐서, 자, 성과. 소방이잖아요. 소방방재잖아요. 그럼 소방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소방 공무원이 됐다. 50명을 가르쳐서 이 수강생이 금방 소방관이 되거나 뭐 소방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러면 그게 결과지표예요. 단순한 결과, 드러난 결과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성과. 자, 결과지표를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 수업을 들어서 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몇 명?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몇 명? 소방공무원 몇 명? 이러면은 결과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제가 지금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의 얘기들. 이제 성과.
결과지표에 대한 얘기들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뭐 아웃컴 이런 게 있는데 뭐 투입과 산출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대상 집단. 그럼 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러분이죠. 지금 이 강의 자료에는 흡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시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뭐 금연 교육을 했는데 몇 명이 정말 금연을 하더라 이런 것들. 자, 아웃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웃컴이 성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 성과. 자, 지금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단기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제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 바로 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방공무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죠. 시간이 좀 흐르니까 6개월, 1년이 흐르니까 갑자기 합격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성과, 결과 지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충 자료를 정말 빠르게 설명드린 건데 원래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듣는 것들이고 공무원이 되면 듣는 거고 아니면은 법학, 행정법이나 뭐 형법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강의하는 그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강의 그리고 인권 강의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